쉼터 소장 사망에 대해서 보도살인이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준 씨입니다. 검증이 충분히 돼서 사실관계 분명한 보도를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한쪽으로 몰이를 당하는 타겟이 되면 저는 이제 보도살인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 김호준 씨가 쓴 보도살인이라는 것이 언론이 살인을 했다라는 뜻입니까? 보도살인?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이제 윤미향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회계 부정이라는 본류 분명히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단체들 자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로 잡자라는 언론의 문제 제기 저는 사실 정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관련이 없는 어떤 일종의 약간 격가지식의 보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과연 이 사태를 끌고 온 힘이었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또 하나 사실 마포쉼터 소장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사실 글쎄요 언론이 이제 마포쉼터가 압수수색을 당했던 하나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관심을 가졌던 적은 있지만 실제 쉼터의 어떤 그 위암 할머니들의 거주 공간으로서 그것을 존중하지 않거나 하진 않았다고 저도 보고 사실 소장님 자체에 대해서 언론이 큰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도 사실 좀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쨌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가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장님을 위해서라도 특히나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되고 또 그런 점에서 더욱 투명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세 분의 반응이 오늘 다 보도되고 있잖아요. 취재진에게 버럭하는 윤미향 의원의 반응, 그리고 이용수 할머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국 백석 위원장, 그리고 소장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보도에 있다라는 김호준 씨. 이 세 분의 주장에 공통점이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수사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겁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보시기에? 아니면 수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일단 물론 어떤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가 오는 건데 굉장히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마포쉼터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의연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고 마포쉼터에 대해 필요한 또 자료가 그곳에 있다고 해서 그걸 서로 임의적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님의 어떤 극단적 선택을 어느 한 결과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본인 자체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면 심리적 압박이 있겠죠. 더군다나 언론이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더군다나 검찰에서 압수수색 해가고 그러면 어느 사람도 정신적으로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실은 버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자체를 극단적 선택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윤미향 사태가 사실 생각보다 엄청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내용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우리 아까 누구죠? 교수님이 김민우 교수님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썼지만 대통령께서 이용수 할머니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위안부 운동의 역사고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 이런 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과정에 있어서 좀 서투른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시민단체 기부금을 통한 시스템 구축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당연히 시민단체랄지 정의랄지 이건 당연히 모금이랄지 기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참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멈춰야죠. 당연히 그렇죠. 멈춰야죠. 검찰 결과가 만약에 윤미향 의원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때 그때 이용수 할머니에게 대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물론 또 윤미향 의원에게 유리한 검찰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또 이용수 할머니에게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수 할머니의 생각이 그런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걸 정의랄지 윤미향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누구를 비난하고 손가락하지 말고 네. 좀 더 기다리자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 앞서서 이제 윤미향 의원의 주택수가 몇이냐와 관련돼서 우리 패널들 사이에서도 좀 궁금하다, 좀 이견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윤미향 의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 박용진 의원이 언급했는 것처럼 한 채. 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경남 함양군 빌라와 아버지 명의의 수원 아파트까지 치면 윤미향 가족, 의원의 가족은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정확하게 그 사이에 좀 취재가 됐고요. 그리고 앞서서 한 패널의 발언 중에 마포 쉼터 소장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는 패널 개인의 추측 주장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높아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